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떨며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남자야. 그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고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그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포옹 속에 숨겨진 무게가 민준의 세상을 서서히 무너뜨릴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민준은 20살이 되던 해, 대학 새내기 시절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서울의 번잡한 캠퍼스에서 가을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듯 그의 마음을 건드린 건 재훈이었다. 재훈은 같은 문학 동아리 선배로 키가 훤칠하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그 모습이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처음엔 단순한 동경이었다. 함께 책을 읽으며 밤을 새우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 시간들이 민준에게는 세상의 모든 빛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가을 밤, 재훈의 손이 그의 손을 스쳤을 때 민준은 알았다. 이건 사랑이었다. 진짜, 숨길 수 없는 사랑.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준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서 사는 게, 특히 가족 안에서 이런 감정을 숨기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는 잘 알았다.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우신 분이었다. 아버지는 민준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그를 대학에 보냈다. 민준아, 너는 엄마의 전부야. 꼭 좋은 사람 되라. 그 말은 매일 아침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처럼 들렸다. 민준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조였다. 며칠 후, 재훈과 산책로를 걷던 민준은 용기를 냈다. 재훈 형, 나 형을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재훈은 멈춰서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스며든 부드러움은 민준의 모든 불안을 녹여버렸다. 나도야, 민준아. 우리 천천히 가자. 그날부터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피어났다. 재훈의 작은 원룸에서 영화를 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속내를 털어놓는 밤들. 재훈은 25, 이미 사회에 나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형이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발각되어 괴롭힘을 당한 이야기, 가족에게 버림받을 뻔한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려 해. 너처럼 순수한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민준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재훈의 강인함이 그의 약함을 채워주는 듯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민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어머니의 시선이 요즘 들어 더 날카로워진 듯했다. 민준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여자친구는 없어? 식탁에서 나오는 그 질문에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엄마. 거짓말이 쌓일수록 그의 내면은 갈라졌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언젠가 말해야 해. 이 비밀을 더 키우면 안 돼. 하지만 그 언젠가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한국 사회의 시선, 이웃들의 수군거림, 심지어 뉴스에서 나오는 LGBT에 대한 논쟁들. 민준은 그 모든 게 자신의 미래를 짓누르는 벽처럼 느껴졌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민주는 평소처럼 집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케이크와 어머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그리고 재훈에게 몰래 사온 작은 선물 상자. 하지만 그날, 재훈이 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생일 축하한다고 왔어. 어머니가 문을 열자 재훈의 미소가 방안을 밝혔지만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했다. 식사 중에 재훈이 자연스럽게 민준이가 요즘 동아리에서 재미있게 지내요 라고 말할 때 어머니의 눈이 살짝 좁혀졌다. 민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포옹의 따뜻함 뒤에 숨겨진 의심의 그림자. 그날 밤, 재훈이 떠난 후 민준은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비가 내리는 새벽, 거실에서 어머니를 마주했다. 엄마, 나 진짜로 말할게. 나 게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야. 어머니는 차를 마시다 멈췄다. 침묵이 길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러자 어머니가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의 팔이 민준을 감쌌다.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가 곁에 있을게. 그 포옹은 따뜻했다.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세상이 밝아지는 듯했다. 엄마가 받아들여졌어.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다. 처음엔 미묘했다. 어머니가 교회에 더 자주 가기 시작했다. 민준아, 기도 좀 해보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야.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그 기도는 압력이 되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엄마가 잘못 키운 탓인가? 어머니의 눈에 스며든 슬픔은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재훈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가족은 천천히 이해할 거야. 민준은 믿었다. 봄이 오고 그들은 더 깊은 관계를 쌓아갔다. 한강 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재훈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를 지탱했다. 그러나 여름이 되자 균열이 드러났다. 어머니가 이웃에게 우리 민준이가 요즘 이상해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민준이 들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재훈과 민준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동성애자들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준아, 집에 와. 이야기할 게 있어. 그 목소리는 차가웠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 테이블에 성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게 죄야. 내가 왜 사는 거니? 엄마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길 바랐어. 어머니의 눈물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민준은 무너졌다. 엄마, 나도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 오지 마. 내가 이렇게 사는 한 엄마는 내 얼굴 볼 수 없어. 그날 민준의 세상이 무너졌다. 재훈의 품에 안겨 울며 그는 속삭였다. 형, 나 어떻게 살아? 재훈은 그의 등을 토닥였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나를 구했듯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어머니는 문을 잠그고 민준의 물건을 챙겨보냈다.
대학 생활은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피하고 교수님의 시선이 무거웠다. 한국 사회의 편견이 그의 모든 꿈을 짓밟은 듯했다. 민주는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마다 재훈과 계획을 세웠다. 언젠가 우리 집을 가질 거야. 엄마 없이도. 가을이 다시 오자 민준의 내면은 변했다. 처음에 두려움은 분노로, 분노는 결의로 바뀌었다. 그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 너처럼 젊은 애가 용기 내서 왔어? 대단해. 그 말들이 민준을 일으켰다. 재훈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엄마가 날 버렸지만 난 살아갈 거야. 사랑은 죄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해졌다. 재훈은 곁에서 미소 지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겨울, 눈이 내리던 날,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만나자 민준의 심장이 요동쳤다. 재훈이 말했다. 가봐. 용서할지 말지는 내 선택이야.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초췌했다. 내가 TV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아파하는 걸 알면서 눈물이 흘렀다. 민주는 포옹했다. 엄마, 나도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 포옹은 처음과 달랐다. 이제 무게가 아니라 치유의 따뜻함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23이 되었다. 재훈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그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LGBT 청소년들을 도왔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동성애자 지원 그룹을 만들었다. 엄마가 변했어. 내 덕분이야. 가족의 저녁 식사에서 세 사람은 웃었다. 민준의 세상은 다시 세워졌다. 더 튼튼하게, 사랑으로. 그 무너짐이 결국 그를 자유롭게 한 길이었다. 민준의 일상이 재훈과 함께 안정되기 시작한 건 그 겨울 끝자락이었다. 작은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성소였다. 아침에 재훈이 커피를 내리고 민준이 빵을 구워 먹는 루틴. 형, 오늘 디자인 미팅 어때? 민준의 질문에 재훈은 웃었다. 좋아. 내가 응원해주니까. 그들의 사랑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듯 매일 작은 배려로 채워졌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재회는 쉽지 않았다. 첫 만남 후 어머니는 매주 전화를 걸어왔다. 민준아, 요즘 뭐 해? 건강히 지내? 목소리엔 여전한 걱정이 묻어났다. 민준은 솔직히 말했다. 커뮤니티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처럼 고민하는 아이들 도와요. 어머니는 침묵하다. 그게 좋니? 라고 물었다. 민준은 네. 엄마. 이게 제 길이에요. 라고 답했다. 그 대화가 쌓일수록 어머니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엄마도 공부 중이야. 책 읽고 사람들 만나고 내가 가르쳐준 거지. 민주는 놀랐다. 어머니가 LGBT 관련 서적을 읽고
온라인 포럼에 가입했다는 이야기.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내 아픔을 생각하니 엄마가 변해야겠더라. 그 말에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다. 재우는 가족이 이렇게 변하는 건 기적이야 라고 속삭였다. 봄이 오자 어머니를 아파트로 초대했다. 어머니는 문턱을 넘으며 떨었지만 재훈을 보자 미소 지었다. 자네가 민준이 재훈이구나. 고마워.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식사 중에 세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아버지와의 사랑, 홀로 민준을 키운 고독.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야 알았어. 민준의 직장 생활은 도전적이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며 그는 매일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가 날 쫓아냈어요. 친구들이 배신했어요. 민준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도 무너졌어.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 너희도 할 수 있어. 그의 세션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재우는 그런 민준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세상을 바꾸고 있어. 밤에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별을 보며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우리 결혼식 올리고 싶어. 재훈의 말에 민준은 웃었다. 한국에서 가능할까? 시간이 올 거야. 우리가 앞장서면.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큰 사건이 터졌다. 뉴스에서 LGBT 권리 시위가 보도되었고 민준의 센터가 관련 단체로 언급되었다. 어머니의 교회에서 반발이 일었다. 그런 데서 일하는 내 아들이라니. 이웃들의 수군이 어머니에게 닿았다. 어머니는 전화로 울며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지쳐. 사람들이 뭐라고 해. 민준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재훈과 상해 후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엄마, 나 때문에 고생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가르쳐준 용기. 그날, 어머니는 교회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 아들이 게이예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사랑은 모두에게 평등해요. 교회 안은 술렁였지만 몇몇이 박수를 쳤다. 그 소식이 민준에게 전해지자 그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나보다 강해졌어. 재훈은 안아주며 이게 가족이야. 서로를 키우는 거라고 말했다. 그 여름, 민준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커밍 아웃 후의 상처가 이제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가을 바람이 불자 민준과 재훈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여기서 오래 살까? 라고 웃었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민준의 마음을 씻어주었다. 돌아와 센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족 재건 워크숍. 어머니를 초대해 공동 진행했다. 어머니의 경험 공유가 참가자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어머니처럼 이해해주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준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야. 민준의 24번째 생일은 특별했다. 재훈이 준비한 작은 파티. 어머니가 만든 집밥. 세 사람이 모인 테이블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민준아, 이제 내가 엄마의 스승이야. 어머니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여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직장에서 동료의 차가운 시선, 거리에서 들리는 비아냥. 민주는 재훈에게 털어놓았다. 형, 때론 지쳐. 왜 우리가 싸워야 해? 재훈은 그의 손을 잡았다. 변화는 고통에서 와. 내가 그 고통을 이겨냈잖아. 그 겨울, 큰 시위가 열렸다. 서울 광장에서 LGBT 권리 행진. 민준과 재훈은 손수건을 들고 걸었다. 어머니도 처음으로 동참했다. 엄마가 왜 왔어? 민준의 물음에 어머니는 내 곁에 서기 위해 라고 답했다. 행진 중에 누군가 변태들이라고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민준의 팔을 더 세게 잡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세 사람은 포옹했다. 엄마, 고마워. 민준의 말에 어머니는 우리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라고 속삭였다. 민준의 내면 변화는 더 뚜렷해졌다. 과거의 두려움은 공감으로, 상처는 힘으로 승화되었다.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무너진 세상에서 피어나는 사랑. 자신의 일기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 이야기 많은 사람에게 필요해요. 재훈은 첫 원고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내 목소리가 세상을 울려. 봄. 책이 나왔다. 서점 행사에서 민주는 강연했다. 커밍아웃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가족, 사회와의 대화. 청중 중에 젊은 소년이 다가왔다. 형, 나도 비슷해요. 용기 줘서 고마워. 민주는 그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빛이 되었다는 걸. 여름,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작은 뇌졸중. 병원에서 민준과 재훈이 번갈아 돌봤다. 엄마, 괜찮아.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내 덕에 살았어. 재훈이도 고마워. 퇴원 후 어머니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교회 그룹을 확대하고 지역 모임을 주도했다. 인권은 사랑이야. 그녀의 말은 동네를 바꿨다. 민주는 재훈과 결혼을 꿈꿨다. 법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사적인 서약식을 했다. 한강 다리 아래 두 사람은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어머니가 증인이었다. 축복해. 내 아들들. 그 눈물은 기쁨이었다. 시간은 흘러 민주는 25이 되었다. 센터는 성장했다. 전국 네트워크로. 민주는 강연자로 초대받았고 TV에도 나왔다. 한국의 젊은 목소리라는 타이틀로.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가족의 포옹이 무너뜨린 세상을 다시 세웠어요. 사랑의 힘으로 시청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당신 덕에 용기 냈어요. 재훈의 커리어도 빛났다.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LGBT 테마 포스터를 만들었다. 민준아, 내 이야기로 영감받았어. 두 사람은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다. 밤 산책하며 미래를 그렸다. 아이 키우고 싶어. 재훈의 말에 민주는 입양? 가능할 날 올까? 우리처럼 강한 아이라면. 어머니는 이제 지역 유명인이었다. 변화의 어머니로 불렸다. 그녀의 모임에 민준이 참석했다.
엄마의 용기가 제 발판이었어요. 참가자들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늙어가도 눈빛은 젊었다. 민준아, 내가 엄마의 구원이야. 가을, 큰 도전이 왔다. 보수단체의 반대 시위. 센터 앞에 모인 사람들. 동성애는 죄. 민주는 재훈과 어머니와 함께 맞섰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민준의 책 판매가 폭발했다. 그 위기는 기회가 되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세 사람이 모여 장을 봤다. 올해는 특별해. 어머니의 말. 집에서 트리를 세우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그 포옹이 제 삶을 바꿨어요. 고마워. 어머니는 읽으며 울었다. 너도 엄마를 구했어. 민준의 내면은 평화로웠다. 과거의 아픔은 이야기로, 이야기로 희망으로. 그는 일기에 썼다. 무너짐은 재건의 시작. 26. 민주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았다. 도쿄에서 LGBT 리더들과 만났다. 한국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에요. 그의 강연은 박수를 받았다. 재훈이 동행해 사진 찍었다. 형, 나 자랑스러워. 항상. 돌아와. 어머니의 생일. 민준이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커뮤니티 멤버들. 어머니는 춤을 췄다. 이게 행복이야. 밤에 민주는 재훈에게 말했다. 우리도 이런 가족 만들자. 여름. 법 변화 소식. 동성 파트너십 등록 논의. 민주는 캠페인에 나섰다. 평등을 위해 어머니가 서명 운동 도왔다. 재훈의 포스터가 거리를 채웠다. 가을. 피로가 쌓였다. 민주는 번아웃. 재훈이 데리고 휴가 갔다. 강원도 산책로. 쉬어. 민준아, 자연 속에서 그는 울었다. 고마워. 형. 내가 없었으면. 겨울. 승리. 파트너십법 통과. 민준과 재훈은 등록했다. 공식적으로 우리야. 어머니가 축하 파티 열었다. 내 사위. 웃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다. 민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젊은 세대를 가르치며 그는 말했다. 너희 세상은 더 나아질 거야. 27. 민준은 센터 디렉터가 되었다. 팀을 이끌며 프로그램 확대. 재훈의 스튜디오는 성공. 두 사람은 집을 샀다. 우리 둥지. 어머니는 건강관리 클럽 만들었다. 늙어도 활동적으로 민준이 매주 방문. 봄. 입양 소식. 법 개정. 민준과 재훈은 신청. 긴 과정. 아이를 사랑할 준비됐어. 재훈의 물음에 네. 여름. 인터뷰. 가족의 의미는 뭐예요? 포옹과 용서. 가을. 책 두 번째. 재건의 사랑. 베스트셀러. 겨울. 크리스마스. 이제 내 식구. 입양된 소년. 민호. 아빠들. 엄마, 어머니의 미소. 민준의 마음은 충만. 이게 인생이야. 28.
민호 교육. 사랑은 다양해. 재훈과 민준의 노력. 어머니, 할머니 역할. 민호야, 할머니 이야기 들어라. 시위 여전하지만 지지 느름. 민준 강연. 여행. 가족으로. 제주. 웃음 가득. 민준 일기.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 29. 민준상 받음. 인권 활동가. 어머니 울음. 재훈 전시회. 테마, 사랑의 여정. 민호 성장. 나도 도울게요. 어머니 건강 약해지지만 강함. 결말 향해. 민준 반성. 그 포옹이 시작이었어. 30. 민준은 무대에 섰다. 마지막 강연. 그날의 포옹이 무너뜨린 세상을 우리는 다시 세웠어요. 사랑으로, 용서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청중 박수. 재훈, 어머니, 민호 곁에. 어머니 속삭임, 엄마 자랑스러워. 민준의 눈물. 세상은 완성되었다. 그의 여정은 영원한 빛.